바른 태권도 시민연합 김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요번에 애국단체 총연합회 문제를 직접 거론하셨는데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밝고 힘찬 나라의 바른 태권도 시민연합회 대표를 하면서 밝고 힘찬 나라 감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 이사에서 그 기재부에 후원단체 지정 기탁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 기업체에서 1억 원 후원 받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모 기업체에서 밝고 힘찬 나라에 밝고 힘찬 나라 운동. 밝고 힘찬 나라 운동 본부에 2010년도 4월 28일 1억 원을 기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수 현 국단체 총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그 당시에 밝고 힘찬 나라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돈을 4월 28일 날 입금을 받고 5월 17일 날 1억 원 전액을 세출을 했습니다. 세출을 해서 애국단체 총협의회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사인 제가 알은 거는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10일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이 문제점을 밝고 힘찬 나라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1억 원을 박정수 현 애총 집행위원장이 모 기업체에서 1억 원을 받았을 때 이사분들이 알았냐 내가 따져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전혀 모르고 사무총장이었던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서석갑 밝고 힘찬 나라 사무총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기부금 1억 원을 기업체 후원을 받게 되면은 이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절차도 없고 혼자만 알고 이 돈을 가지고 몰래 애국단체 총협의회로 이 돈을 빼돌린 것은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된다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배임 혐의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밝고 힘찬 나라에 기부금 예산을 애국단체 총협의회로 빼돌린 자체가 밝고 힘찬 나라의 재산을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배임을 초과해서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제가 검찰에 내일까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일단 항의를 하고 표시를 했을까요? 문제 제기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분을 통해서 3일 내로 해명이 없을 경우에 검찰의 고발과 함께 고발 기자회견까지 열겠다라는 이는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뭐 그런 다른 상황과 달리 있어 이런 경우에는 뭔가 징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기부금 명령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았었으니까 저는 그분 인품을 믿고 잘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원
횡령에 대한 사실을 알고 예.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들은. 근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 통장을 제가 밝고 힘찬 나라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 예, 1억 원 언제 입금되고 언제 애국단체 총협의회로 나갔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통장 확인을 요청을 해서 감사하니까 충분히 그렇죠. 통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한간에 뭐 놔둔 자본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단체는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상훈 애국단체 총협의회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인 박정수 장군이 준장이라 부릅시다. 박정수 예비역 준장이죠. 예비역 준장이 밝고 힘찬 날에 기부금 1억 원을 애총에서 다시 환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그건 또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원 환수 및 검찰 고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 활동가로서 애국을 빙자해서 학생들 교육을 빙자해서 이렇게 바람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이것은 애국 시민들도 분노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횡령 및 배임 혐의 의혹은 자익 선동 세력들보다 더 악질적인 형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바른태권도 시민연합에서는 주하는 게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보수 단체에서 보수 이름을 빙자해서 기업체 돈을 뜯어낸다든지 기부금을 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지 않을 경우에 비정상적인 보수 인사들 척결 운동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형이 그동안에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애국단체 총협의회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 일부 지금까지 핵심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압력을 넣지는 전혀 안 하고 그걸 규명하는 활동을 안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또 영향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보수 애국단체의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 보수 애국 인사들이 앞으로는 순수하게 회비로 보수단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요청하고 그리고 뭐 청와대 인사들 이런 데 또 전화해가지고 청와대를 통해서 기업체 이야기해서 후원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탁하는 이 자체는 순수한 애국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애국 인사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만 이 사회를 올바르게 리더해 나갈 수 있고 자익 선동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 보수 애국의 진흥이 현직에 있을 때, 관직에 있을 때의 그 계급이나 그 벼슬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까지 심지어는 회원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때도 반말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보수 인사들이 예. 나이 드신 보수 인사들이 예. 뒤에 물러나서 자문이나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깨끗한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활동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에 있어서도 강력히 지적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그 덕수궁 앞에 있던 노무현 불법 빙소 철거 그거였는데 그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거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노무현을 사랑하는 노사모 쪽에서 순수하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분향소를 차린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덕수궁 앞인 대한문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놓고 충돌을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하려는 그런 이 꼼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행동본부 비서실장으로서 또 경호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내가 애국 충정에서 나서서 정치적 목적으로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 자, 경찰도 그걸 철거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행동본부 경호단 15명과 고위업체 회원들 30명과 함께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무현 분향소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것도 사전에 서정갑 본부장님인데 보고도 없이 제가 애국 충정에서 철거를 새벽 4시 한 30분경에 철거를 하고 사후 제가 서정갑 본부장님인데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강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세월호 농성도 사실 그러한 맥락인데 이게 도저히 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잘못했죠. 그 학생들 죽음에 대한 아픔은 온 국민들의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텐트를 쳐서 인연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는 정치적 목적의 형태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현재 식상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뭐 압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외압 같은 거는? 이번 애국단체 총협의회 이상훈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인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에 대한 고발에 앞서 여러 인사들이 압력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 와서 이게 잘못하면 보수 분열이 일어나는데 좀 이래 참을 수가 없냐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불의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거는 당연히 보수다 진보를 떠나서 이거는 비정상적 비리의 적폐를 침묵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보탬이 안 됩니다. 보수든 좌익이거든 부도덕하고 비리를 저지를 때는 당연히 당당하게 사회 정의 차원에서 척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어떠한 압력과 모락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가 이 척결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은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른 분야들은 65세가 되면은 정년퇴직도 있고 60세가 되면 일반 직장도 그렇고 뭐 이러는데 우리 보수 애국 진영 분야는 예전에 아까 말한 대로 뭐 까마득한 시절에 그 국방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자리에 예. 오래 있다 보면은 당연히 썩게 돼가 있습니다. 아니 하수구도 예. 오랫동안 물 흐르다 보면은 찌꺼기가 쌓이고 찌꺼기가 쌓여서 나중에는 하수구가 막히고 이러면은 물이 흐름이 차단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수 인사들도 예. 대표다, 회장이다, 집행위원장이다, 요새는 저 총재라는 자리가 많아요. 총재다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한 번 하면은 목숨 다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이런 그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는 좀 나이 활동하시다가 나이 드시면은 뒤로 물러나서 자문이나 해주고 이제는 60대들이 중심이 돼서 밀어주고 대신 밀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앵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애국 활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요즘은 바른 태권도 시민연합회 대표로서 사회에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계에 중점적으로 비리를 파헤치지만은 더 나아가서 정부 공직자들의 비리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비리를 척결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돼서 좀 원하는 대로 답변 못해서 참 이렇게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